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2월 1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첫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잘 보셨습니까? 저에겐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참 실망스러운 수준의 토론회였습니다. 아니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그에 걸맞는 주제가 다뤄졌어야죠. 아니 집권여당이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전부 과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윤심이 있네 없네, 윤심, 윤핵관 공방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계속 토론회가 채워졌습니다. 아니 심지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 있어서의 필승 전략이라든가 공천 기준이라든가 이에 대한 논의, 토론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집권 여당이 한가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 몰두하냐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한두 개인가요? 북한 핵 문제에서부터 공공요금 인상, 물가 폭등, 금리 인상, 여러 가지 민생 문제라든가 연금 개혁, 노조 개혁, 아주 정말 산적한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전부 첨예한 갈등이 예상이 되고 국민 설득이 참 필수적인 이런 과제들인데, 아니 집권 여당 대표를 뽑는다면서 윤심이니 윤핵관이니 이런 지극히 작은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면서 제가 민망할 지경이었는데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어제 TV조선의 그 토론 포맷 자체가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토론이라고 하면 외교, 국방, 민생, 경제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누어서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권 토론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라라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를 헐뜯는 이런 우리가 계속 그동안 들어왔던 이런 갈등들만 계속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토론에 한번 후보별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기현 후보는 통합의 리더십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어야 당이 안정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자, 당이 안정되어야 용산과의 관계도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이 되고 그래야 개혁적 과제도 추진할 수 있다. 자, 이런 점, 안정성, 그리고 자신은 포용하는 리더십이다. 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로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자, 이제 남은 목표는 하나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자, 이 점을 강조했고, 자, 한 가지 깜짝 발표를 한 것은 총선 승리를 이끌고 나서는 곧바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직 총선 승리에 헌신할 생각뿐이다. 자,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 하나였는데, 총선 과정에서 공천은 투명한 시스템으로 진행하겠다. 투명한 뭔가 시스템 공천을 만들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공천을 맡기겠다. 자신은 전혀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자,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천하람 후보는 자, 이준석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을 능가하는 진가를 보여드리겠다. 자,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좀 이준석을 뛰어넘기에는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그랬듯이 뭔가 이슈 메이커로서의 어떤 면모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무래도 좀 청년을 대표하는 후보면 뭔가 국민의힘의 어떤 현재 문제점이 정말 이거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떤 개혁의 방향을 좀 명확히 제시하는 뭔가 이런 딱
와닿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할 것을 기대했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는 참 제가 정치인 중에 정말 기대했다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분이 이 황교안 후보인데, 자, 이번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와는 달리 뭐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아니 A4 용지를 들고 나와서 그냥 이걸 읽는다라는 거죠. 뭐 자기소개를 할 때나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그냥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다른 후보들은 유일하게 거의 써온 것을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자, 내용면에서는 가장 거칠고 공격적으로 아주 뭐 김기현 후보도 밀어붙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뭐 여러 당을 망가뜨린 뻐꾸기 후보다 이런 식의 아주 거친 말을 쏟아냈는데 좀 식상한 내용을 전개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을 자유우파의 유일한 계승자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나는 열심히 맞서 싸웠다. 삭발투쟁도 했고 단식투쟁도 했다. 그래서 좌파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후보가 나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 몇 대목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당시 나경원 의원을 반윤 세력의 우두머리다라고 지목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연판장 돌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당시 초선 의원들의 행태가 적절했다고 봅니까? 자, 이렇게 천하람 후보가 질문했더니 김 후보, 그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죠. 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묻습니다. 당시 사실상 출마 포기로 이어졌는데, 아니,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릴 때 원로로서 왜 당시 말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 후보는 뭔가 나경원 의원이 잘못한 게 맞다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즉, 초선 의원들의 행태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뜻을 곡해하는 발언을 했고, 이게 내부 분란을 일으킨 것이다. 자, 이러면서 이런 분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에둘러서 나경원 의원이 잘못한 것이고 초선 의원들의 행태는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인데, 글쎄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나경원 의원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아주 못 볼 꼴을 당하고도 다시 손을 잡는 이런 결단을 했는데 조금 아주 섭섭한 발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과거를 아주 집중 공격했습니다. 뭔가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집중 견제를 했는데, 자, 안철수 후보는 포용의 리더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현역 정치인 중에 지금 안철수 전대 캠프에 합류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 정당에서 함께 안철수 후보와 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더라라고 하면서 일일이 다 열거를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3당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제3당이다 보니 선거철이 되면 여당이나 다른 거대 야당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는 그들을 비난한 적이 없다.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떠나보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뭔가 제3당이라는 위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그런 섭섭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현재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의 행태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자, 주도권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핵관들에 의해서 당내에서 또다시 계파 정치가 벌어지고 의원들을 줄 세우고 배척하고 억압하는, 즉 과거 진박 간별사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는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은 아니 윤핵관이 실체가 뭐냐, 실체가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했고, 자,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에게 직접 장제원 의원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최근 당내에서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안철수 후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TV조선 토론회에서 OX 퀴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던지고 여기에 O, X로 답하라는 것이죠. 자,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총선의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O냐 X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자, 나머지는 전부 X를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만 네, 동그라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선대위원장은 사실 여러 명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분야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한동훈 장관은 능력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그쪽 분야에서 자기만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찬성을 던졌는데 나머지는 반대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분 중에는 김기현 후보의 답변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한다. 그러나 역할이 있다면 당의 필요에 맞추어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모든 선거를 관리하는 이런 총책임자인데 그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 선거를 총괄하는 선대위장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문제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어제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거대 담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점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집권 여당의 토론회인가? 참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요, 계속 2회, 3회 이어지면서 뭔가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논하는 좀 이런 정말 들을 만한, 경청할 만한 이런 주제가 있는 이런 토론이 좀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